궁극적으로 시총이 1조 달러에 도달하면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은행을 설립하겠다고 그랬어요. 지속적인 우상향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얘도 비트코인 관련 주식이기 때문에 같은 궤적을 받게 될 겁니다. 그냥 비트코인을 갖고만 있었는데 이자까지 더해서 가치 상승분하고 합치면은 수익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비트코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 수 있는 거고. MSTR이 최근 1년 사이 6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선 이게 비트코인의 증권화라고 얘기해야 될지 이게 주식이기 때문에 대중들한테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굳이 암호화폐 계정 따로 만들지 않아도 쉽게 살 수 있어요. 비트코인보다. 또 하나는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기 힘들었던 기관이나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간접 투자로 이거를 선호해요. 우리나라 기관만 해도 비트코인이나 심지어 비트코인 현물 ETF조차 사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연금도 이걸 샀어요.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우리 서학개미들이 이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이 주식을. 근데 이런 것들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제 동력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현물 비트코인보다 강한 이유가 우선 이 주식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패시브 펀드들 중에 한 30% 정도는 의무적으로 펀드에 이 주식을 담아야 돼. 그리고 이번 12월 23일인가는 나스닥 100에 편입할 예정이에요. 그럼 또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펀드들은 이걸 의무적으로 또 담아야 돼. 현물 ETF에 비해서 이 주식은 지수에 편입됐단 말이야. 그들이 의무적으로 계속 담아야 되기 때문에 현물 ETF보다 가격선순이 더 높은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S&P 500에도 편입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모든 패시브 펀드는 얘를 담아야 돼.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MSTR이 내세우는 여러 가지 어떤 플랜들, 예를 들면 앞으로 3년 동안 10년 플랜을 제시하면서 주식으로 215불 마련하고 채권으로 210억불 마련해서 이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겠다. 근데 비트코인을 항상 사면 산 금액보다 주식 가격이 훨씬 더 빨리 상승하니까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총이 1조 달러에 도달하면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은행을 설립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게 강점이 뭐냐면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은 해킹당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해킹당으로부터 이제 안전한 거 아니에요. 주식이니까.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게 단점이냐면 이게 이렇게 빨리 오르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 그리고 최근에는 몇몇 기관에서 지금 너무 과열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가끔 조정도 받고, 그리고 이게 비트코인 상승장에서는 더 빨리 올라가지만 이게 하락장에 오면은 떨어지는 속도도 얘가 더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조심하셔가지고 어떤 이러한 것들을 좀 유의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MSTR의 성장 가능성을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과열됐다 싶으면 이제 단기 조정을 거칠 텐데, 물론 어느 자산이든지 조정은 거쳐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인 우상향 가능성이 있는 거죠. 비트코인도 이렇게 올라가다 한 10%, 15% 조정받고 또 많을 때는 20, 30% 조정을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우상향한다는 걸 믿으니까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는 건데, 얘도 비트코인 관련 주식이기 때문에 같은 궤적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MSTR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괜찮다고 보고 투자를 적립식 투자를 권해드려요. 그게 이제 분산 투자도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비트코인 은행을 설립하겠다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예대 마진을 먹는 건데, 지금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수익이 났지만 이제는 은행을 하게 되면 이거를 빌려줌으로써 나오는 이자 수익도 있고, 여기에 예치하는 사람들도 그냥 비트코인을 갖고만 있었는데 이자까지 더해서 가치 상승분하고 합치면은 수익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성장 가능성이 좋다고 보고, 그다음에 은행을 하게 되면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비트코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여러 상품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중에서 파생 상품들도 많아요.
은행이라는 혹은 특히 투자은행이라는 성격상 사업 영역이 굉장히 확대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이 날 걸로 봐서 성장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보는 거죠. MSTR의 향후 비트코인 투자 계획은 어떤가요? 우선 최근에 나온 게 앞으로 3년 동안 20on 플랜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계속 사겠다는데 3년이 지난 후에도 이러한 유사한 계획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하여튼 시총 1조 달러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은행을 차리게 되면 은행의 본질적인 예대 마진 업무와 비롯해서 여러 종류의 상품들이 개발될 거고 그래서 미국의 전문기관에서는 이걸 어떻게 접목을 했냐면 앞으로 10년 후에 MSTR은 현재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비중이 1.7%인데 전체 비트코인 중에서 1.7%를 갖고 있는데 10년 후에는 4% 정도를 갖게 될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이 4%가 사실은 어느 정도 많은 금액이냐면 미국이 지금 전략자산 비축으로 하는 목표가 5%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국가에 버금가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투자 계획을 갖고 있다고 봐야죠. MSTR과 같은 비트코인 수혜주가 또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 채굴 기업이라거나 하여튼 비트코인과 방식이라든지 이렇게 걸쳐놓고 있으면 지금 대부분이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그림에도 비트코인 갖고 있는 기업들을 좀 명시해놨지만 이 그림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셔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주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현물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도 편하기 때문에 찾아보시면은 많은 분야가 있을 겁니다. 교수님의 신간 이름이 모든 돈의 미래 비트코인입니다.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비트코인 확신범들을 양산하기 위해서 쓴 책인데 한마디로 확신이 있어야 장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려면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그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화폐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왜 비트코인이 어떠한 상황에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은 어떤 철학과 사상을 갖고 있는지 등등 밝혀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리스크 테이킹 성향이 강합니다. 한마디로 대박을 쫓는 성향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어떠한 거래 결과가 이루어졌냐면 비트코인 투자 비중은 한 5.5%뿐이 안 되고 알트코인 투자가 94.5%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횡보장이나 하락장일 적에는 알트코인에서 큰 피해를 보신 분들이 시장을 죄 떠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비트코인 투자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패시브 펀드, 즉 암호화폐의 지수를 추정하는 패시브 펀드 투자 전략을 세워가지고 제가 세운 전략은 이겁니다. 시총의 도미넌스 비중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한 60%, 그다음에 이더리움을 한 15%, 기타 알트코인을 한 25% 정도 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시고 25%의 알트코인은 이건 여러분들이 매입 매도 시기를 잘 잡아서 하세요. 이것도 우선 간단한 그 재방법을 소개시켜드리면 120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면 그때 사시고 데드 크로스가 나면 그때 파세요. 팔아서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이것도 엄연한 투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 편히 투자하실 수 있어요. 알트코인도. 아니면 클로드 세넌이 얘기한 균형 보건 포트폴리오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느 알트코인을 투자할 적에 현금 50%, 알트코인 50%를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그 비중을 혹은 매주 50대 50으로 맞춰놓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알트코인이 올라서 비중이 예를 들어서 40대 60이 됐으면 알트코인 10%를 팔아서 50대 50으로 다시 맞추고 가격이 떨어져서 현금이 60% 되고 알트코인이 40% 됐으면 이번에는 현금을 갖고 알트코인을 10% 정도 돼서 또 50대 50으로 맞추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 횡보장이라 하더라도 그냥 100% 투자를 했을 적에는 크게 수익이 없습니다. 제자리 걸음이. 그런데 이 균형보건 포트폴리오를 쓰면 횡보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익이 나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투자를 하면서 반대로 해요. 비싸서 막 올라가면은 소외될까봐 들어서 사고 떨어지면은 더 떨어질까 겁나서 팝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균형보건 포트폴리오가 이거를 반대로 맞춰줘요. 그래서 횡보장에서도 수익이 나는 방법이니까 알트코인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신간의 첫 챕터 내용이 기축통화의 붕괴 패턴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
기적 통화는 영원히 지속되는 건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리스 때 최초의 기적 통화가 나왔는데 그때도 스파르타하고 전쟁을 하면서 아테네가 갖고 있던 금화를 늘리기 위해서 금화에 구리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구리를 너무 많이 섞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용병들이 전쟁 중에 받는 금화를 받지 않음으로써 군인들이 태업을 일으켜서 그 전쟁에서 쳐요. 그리고 아테네도 제국의 역사는 그때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는 과거로부터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요. 로마에서도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네로가 은전에다가 구리를 섞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후대 왕들이 다 쫓아서 그걸 하면서 나중에는 은색깔이 아니라 은전이 느리팅팅한 동전 색깔이 되니까 사람들이 은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화시장이 붕괴되면서 고대의 찬란한 문명이 끝나고 중세로 넘어가요. 통화시장이 붕괴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들이 통화의 가치를 못하기 때문에 물물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시민들끼리는 아무리 서로 물물 교환을 해도 식량이 나오지 않아요. 식량은 시골에서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도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시골로 내려가서 영주한테 몸을 의탁하고 농노가 됩니다. 그리스 로마의 도시 문명은 통화시장이 붕괴되면서 이게 암흑의 세계로 들어가고 중세의 장원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통화시장의 붕괴는 문명 자체를 바꿉니다. 마찬가지로 동양의 원나라가 은을 기반으로 한 교초라는 지폐를 썼습니다. 그래서 원나라가 지배했을 때 고려에서부터 저 시리아 이르기까지 이 넓은 영토에서 은본이 지폐가 성행을 했었어요. 그러던 원나라도 전쟁을 많이 치르면서 교초를 너무 많이 발행해서 나중에는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 통화시장이 붕괴가 되면서 몽골의 역사도 거기서 그치고 스페인 제국도 무리한 재정 팽창으로 중남미로부터 많은 은과 금을 가져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라가 부도를 나고 파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국이 쓰러지는데 과거에도 결국은 이런 초인플레이션과 재정 팽창으로 제국들이 이제 수명을 다하지 못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현대에서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알다시피 달러를 비롯한 통화들이 본원 통화 방액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어요. 지난 10여 년 사이에 달러 발행액도 자그마치 10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재정 팽창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서 이제는 이자 지급만 세수의 4분의 1을 이자에 써야 돼요. 이런 거는 앞으로 더 커질 텐데 이런 것들이 스스로의 통화의 생명을 이제 단축시키는 그러한 사례를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역사에서 그런 거를 우리가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통화 세계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이거를 통화혁명, 변곡점에 우리가 서 있다고 보고 이러한 통화혁명의 변곡점에서 앞으로 변화될 미래의 세계를 그리면서 우리가 끌려갈 건지 아니면 미래를 예측하고 제대로 대응할 건지는 결국 우리의 몫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석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적립시장에 투자. 그리고 이 시장은 가능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십시오. 그러니까 변동성 노출이 큰 알트코인은 사실 알트코인은 99%가 다 소멸될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 편히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비중을 늘리고 정식 투자로 적금 들듯이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투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